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김시몬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생위기 속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실태와 교회의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안동교구 가흥동 본당이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새 성전 건립에 나섰습니다. 터를 다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 환율로 민생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근로소득, 늘어나는 이자 부담, 임금 체불 등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팍팍한 삶을 더 짓누르고 있는데요. 소득 불평등 실태와 교회의 시각,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커진 소득 불평등은 부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을 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불로소득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5%와 6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40배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현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액은 8,8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75%가량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 전체 기업 종사자 81%가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만성화된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자리를 줄이거나 임금조차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이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Para que los pequeños y medianos empresarios duramente afectados por la crisis económica y social encuentren los medios necesarios para continuar su actividad al servicio de las comunidades en las que viven.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현재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는 38만 가구, 부채 규모는 69조 원에 이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대출이자는 6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취해 서민과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특히 사심없는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교황은 거듭 공고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SPC 브랜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거셉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언제까지 접해야 할까요? 더 이상의 안타까운 비극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김시몬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PC 계열사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요. 또 지난 주말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SPC 사업장에서만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SPC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올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들은 여전히 그 사고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빨리 은폐하고 사람들이 그걸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좀 더 그들을 더 감시하고 정말 좋은
근로 조건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네, SPC가 워낙 큰 기업이고 또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직원들이 또 정상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SPC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할 수 있을까? 예, 저도 되게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사람이 분명히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생산될 때 안전장치는 처음에 다 부착되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시간을 단축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이 설마 그 기계에 낄까 했는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그 기회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사건과 설마 했던 그렇게 될까 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욱이 사건 수습을 하고 그 했던 직원들도 다음날 어떻게 보면 그 사망 현장 그리고 피 묻은 것들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 대해서 큰 마음의 심적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정상 출근하고 근무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그냥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갈아 쓸 수 있는 그런 노동력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SPC 계열사인 파리바게뜨는 이번 산업재해가 잇따르기 전부터 사실 다른 문제 제기가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고강도 장시간 노동, 또 휴식권 미보장, 불법 파견, 임금 체납, 노조 탄압까지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에서도 연대를 해오고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네, 올해 7월부터 사회적 공동행동으로 해서 저희도 노사위에서도 노동사무위원회도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1인 시위를 직접 파리바게뜨 직접 직영점에 가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하고 정말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다라는 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갖지만 그게 아직 미미하다는 거. 대신에 이번 사고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현재 있는 사태를 잘 알고 정말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피 묻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만든 빵을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 심각성은 어떻게 보세요? 휴식권 미보장, 불법 파견, 임금 체납 하나하나 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가 정말 자기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내가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쉬고자 하면서도 쉴 수도 없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직장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삶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 정말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부터 좋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파리바게뜨를 비롯해서 SPC 브랜드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가맹점주들도 자영업자 아니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불매 운동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맹점들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맹점들이 SPC 본사에다가 항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시민들 역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다행히 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맹점도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동자들의 그렇게 고강도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통도 이해하고 시민들의 그것들을 항의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감수해도 고통스러움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네. 정말 다 같이 함께 정말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업들한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에 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의 이미지,
소비자들에게만 잘 보인다고 해서 좋은 기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돈이 아니라 사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노동자가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정말 기업들은 정말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전쟁, 6.25 전쟁 너무 뭔가요? 근데 그 시절에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고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시대도 정말 지금은 다 같이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몇 사람만 정말 그 사람들의 살과 피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쥐어 짜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이 여가를 누릴 수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인간답게 정말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업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이신 김시몬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교구 가흥동 본당이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새 성전 건립에 나섰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감사 주간을 맞아서 김영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땅을 파야 성당을 짓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창고로 가더니 삽을 들고 와서는 같이 파자고 하더라고요. 안동교구 가흥동 본당 주임 류성태 신부는 지난 5월 부활 제6주일 TV 매일미사에서 새 성전 건립에 나서게 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가흥동 본당은 10년이 훌쩍 지난 가건물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흐른 빗물로 창문틀은 군데군데 들뜨고 뒤틀렸습니다. 창문은 고정이 되지 않아 받침목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 금지 안내까지 눈에 띕니다. 마당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는 교리실이자 사무실입니다. 교리실 한편에는 미니 주방이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없어서요. 빨리 본당을 지어서 그 여러 가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임시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사 도구와 각종 장비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류 신부는 매일 미사 이후 새 성전 건립에 힘을 얻었습니다. 첫 단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이렇게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후반기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터다지기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숙제는 30-40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비 마련입니다. 류 신부와 본당 신자들은 고춧가루 판매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당에서도 지향을 두고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 마련은 여전히 힘이 붙입니다. 류 신부는 장례미사 봉헌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드리는 성전 건립이 꿈입니다. 안쓰러운 마음들이 더 저에게 크게 있거든요. 좀 죄송한 마음,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당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해 보려고 신자분들하고도 마음을 쓰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새 성전은 내후년 성모 승천 대축일 때 봉헌이 목표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